마늘을 10년 드셨어도 알리신을 한 번도 제대로 드신 적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통마늘을 그대로 가열하면 3분 만에 알리신이 사라집니다. 2007년 아르헨티나 연구팀이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오늘은 4가지를 살펴봅니다. 알리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마늘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바꾸는지, 흑마늘이 왜 다른지,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마늘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냄새도 없고 효능도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썰거나 으깨는 순간 달라집니다. 알린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마늘 특유의 매운 향, 바로 그것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이 외부 위협에 반응하는 방어 물질입니다. 상처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손상이 없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씹으면 어차피 알리신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반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리나아제는 위산에서 파괴됩니다.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외부에서 반응이 끝나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으깨거나 다진 뒤 10분에서 15분 상온에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 생성이 완료됩니다. 그 뒤에 가열해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통마늘을 그대로 냄비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3분 가열로 알리나아제가 파괴됩니다. 알리신이 만들어질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마치 요리 재료를 준비도 안 하고 냄비 뚜껑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닭백숙, 삼계탕, 삼겹살에 통마늘을 그냥 넣으면 마늘 향만 남습니다. 알리신은 없습니다. 10년을 드셨어도 알리신은 한 번도 드시지 않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리 전 10분, 이 습관 하나가 마늘을 완전히 다른 식재료로 바꿉니다. 알리신은 몸 안에서 어떤 수치를 바꿀까요? 혈압부터 봅니다. 39건의 무작위 대조 임상 결과입니다. 많은 추출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 수축기 혈압이 평균 8.12mm 수운 낮아졌습니다. 이완기는 4.26mm 수운 낮아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혈압약 한 종류가 낮추는 범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서 효과가 더 뚜렷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움직입니다. 18건의 RCT 메타 분석 결과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수치가 평균 8.2mg 낮아졌습니다. 21건을 분석한 별도 연구에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혈당도 변합니다. 당뇨가 있는 76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마늘 보충제를 12주에서 24주 복용한 결과입니다.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HbA1c라고 부르는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19건의 RCT를 묶은 메타 분석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코호트도 있습니다. 26,524명을 장기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매일 마늘을 먹은 그룹 심혈관 질환 위험이 31% 낮았습니다. 전체 사망률은 11% 낮았습니다. 수치가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늘은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3가지 모두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하나만 잡아도 의미 있는데 셋을 함께 움직입니다. 혈관은 조용히 청소됩니다. 매일 쉬지 않고. 생마늘 얘기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냄새가 심한데, 위장이 약한데 매일 먹을 수 있을까요? 흑마늘이 그 질문에 답합니다. 흑마늘은 생마늘을 고온 고습 환경에서 수주간 숙성시킨 것입니다. 색이 검어지고 냄새가 줄고 맛은 달콤 쌉쌀해집니다. 핵심 변화는 SAC에서 옵니다.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어려우니 SAC라고 부를게요. SAC는 알리신이 변환된 물질입니다. 열에도 안정적이고 몸에 흡수도 잘 됩니다. 숙성 후 SAC 함량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최대 6배입니다. 폴리페놀은 7배에서 13배.
항산화 활성은 86% 이상 증가합니다. 2021년 연구에서 확인된 수치입니다. 생마늘에서 알리신이 핵심 성분이라면 흑마늘에서는 SAC가 핵심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알리신은 항균, 항바이러스에 강합니다. SAC는 항산화, 항암, 심혈관 보호에 더 강합니다.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감기, 세균 감염이 걱정된다면 생마늘이 낫습니다. 항산화, 혈관 건강이 목적이라면 흑마늘이 유리합니다. 위장이 약한 분, 냄새가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흑마늘부터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생마늘도 흑마늘도 결국은 같은 마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몸에 들어가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를 골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둘 사이에서 고민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전부가 아닙니다. 면역세포를 봅니다. 발효마늘 추출물을 45일간 섭취한 실험입니다. NK세포, 자연살해세포와 감마델타 T세포가 눈에 띄게 증식했습니다. 이 세포들은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감기와 독감 증상 심각도가 줄었고 증상 지속기간도 짧아졌습니다. 결근일수도 감소했습니다. 항균도 있습니다. 알리신은 항생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MRSA에도 작용합니다. MRSA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균, 병원에서 문제가 되는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알리신이 세포벽을 직접 통과합니다. 내부 단백질과 반응합니다. 항생제 내성 기전과 다른 경로입니다. 내성균이 방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알리신 농도가 높아질수록 MRSA 생존율이 낮아졌습니다. 아직 임상적용이 표준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전은 분명합니다. 항생제가 막힌 경로를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항암 각도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는 항암 효능 최소 목록에 최상단에 마늘을 배치했습니다. 마늘에서 나오는 알릴설파인기 계열 성분들이 피부암,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쌓여 있습니다. 마늘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황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황성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반응합니다. 마늘의 매운 냄새가 바로 그 황이 밖으로 나오는 신호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제대로 먹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알면 뭐가 달라질까요? 직접 바꿔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부터 봅니다. 생마늘 기준 하루 1쪽에서 2쪽, 2g에서 4g 사이입니다. 이 범위에서 임상 효과가 확인됩니다. 생마늘을 매일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은 꿀마늘입니다. 마늘을 편으로 썰거나 다집니다. 10분 기다립니다. 꿀에 넣어 3일에서 7일 냉장 숙성합니다. 냄새가 줄고 매운맛도 완화됩니다. 꿀이 알리신의 매운 성분을 감싸 위장 자극이 줄어듭니다. 요리에 넣을 때는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마늘을 먼저 썰거나 으깹니다. 10분에서 15분 상온에 둡니다. 그 뒤에 불에 올립니다. 알리신이 이미 만들어진 뒤 가열하면 손실이 훨씬 줄어듭니다. 마늘장아찌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초에 담가 숙성하면 아린 맛이 빠집니다. 생마늘의 항균 효과를 상당 부분 유지합니다. 꿀마늘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면 편합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3개월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 한 숟갈과 함께 1쪽씩. 이 습관이 가장 오래 갑니다. 주의할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2주 전부터 섭취를 줄이세요.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도 의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한 마늘, 곰팡이 핀 마늘은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일군 발암물질이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째로 버려야 합니다. 마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엌에 있습니다. 10분만 먼저 꺼내두면 됩니다. 그 10분이 마늘을 완전히 다른 식재료로 바꿉니다. 마늘유 하나가 이 채널을 살립니다. 마늘